네, 안녕하세요. 경기가 좋아지면 여행도 많이 가고 항공 수요가 늘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이번에 사볼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사 주식들 델타, 사우스웨스트, jet블루,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가장 싼 게 jet블루 14불 69, 가장 비싼 게 사우스웨스트 46불 98이었고요. 그리고 shares outstanding은 델타하고 사우스웨스트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 600 million shares 그 전후로 되어 있고요. jet블루하고 유나이티드는 한 300 million shares 그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켓 캡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종가 타임스 shares outstanding이죠. 마켓 캡 같은 경우에는 델타하고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크고요.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큽니다. 27.7 빌리언 달러,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 25.5 빌리언 달러고 가장 적은 게 jet블루 4.6 빌리언 달러고요. 그리고 이제 델타 기준으로 마켓 캡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우스웨스트가 델타의 108.63%, 그리고 jet블루 같은 경우에는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8.04%. 마켓 캡 기준으로 델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회사들이 몇 퍼센트냐를 보여주는 수치고요. 어닝 퍼 시어는 뭐 아시겠지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항공 수요가 없었으니까요. 뭐 락다운 됐었고 그래서 델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16.61을 찍고 있고요. 트레일링 12 먼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갭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가장 좋았던 게 가장 덜 나빴던 게 사우스웨스트가 네거티브 2.85 달러 그렇게 되고 있고요. 가장 나빴던 게 델타네요. 그리고 이 포월드 P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포캐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월드 P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는 1.2에서 1.8까지 돼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가장 변동성이 크고요. 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작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하고 뭐 사이즈하고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브먼트 변동성에서 보면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크고 변동성이 가장 덜하고요. 그 다음 델타가 변동성이 그 다음이네요. 그리고 held by institutions는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jet블루,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하고 델타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가장 적네요. 그리고 공매 비율 12월 15일 기준으로 공매 비율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월등하게 높죠. 26.84%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공매 비율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et블루하고 유나이티드가 공매 비율이 많고요. 의외로 델타가 공매 비율이 12월 15일 기준으로 가장 적습니다. 사우스웨스트가 한 3% 정도 되고요. 그럼 이제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 총 자산이 79.1 빌리언 달러, 가장 많아요. 자산 면에서 보면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는 그 한 반 정도도 안 돼요. 35.6 빌리언 달러. 근데 마켓 캡은 가장 크죠. 사우스웨스트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jet블루 같은 경우에는 13.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의 반도 안 됩니다. 총 자산 면에서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62.8 빌리언 달러, 델타보단 작지만 사우스웨스트의 두 배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유나이티드도 아메리칸하고 비슷한 규모고요. 그 중에서 커런트 에셋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자산은 이제 델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거는 이제 유나이티드인데
이제 에셋 총 자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거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사우스웨스트가 월등히 많죠. 한 45%에서 한 50%그 사이고요. 이건 반이 안 되니까 한 30% 좀 안 되는 그 퍼센테이지고요. 이거는 한 20%가 안 되는 비중이고요. 젯블루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살 것 같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한 20%가 안 되네요. 총 부채도 델타가 가장 많고요. 그냥 달러만 보면요, 앱솔루트 달러만 보면요, 그 델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그 다음에 젯블루입니다. current liability를 보면 이제 그 달러 어마운트만 보면 그것도 델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가 그 다음으로 높고, 사우스웨스트, 젯블루 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current asset하고 current liability하고 비교를 해보면 델타는 current asset이 current liability를 커버할 수 있고요. 사우스웨스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비율이요. 그리고 젯블루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커버하는데 좀 비율이 높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커버 못합니다. 여기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제 단기 부채가 단기 자산의 몇 %인지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전하죠. 젯블루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위험 신호가 보이죠.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부채가 단기 자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요. 에쿼티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쿼티가 되고 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 에쿼티가 상당히 높죠. 그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그리고 젯블루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웨스트하고 비슷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에쿼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켓캡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마켓캡이 에쿼티의 몇 %냐, 얼마나 더 주고 있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쿼티랑 비교했을 때 마켓캡 사이즈가 한 3배가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젯블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쿼티하고 마켓캡하고 마켓캡이 약간 한 20%더 큽니다.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7.5배 에쿼티에. 근데 델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부채 자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에쿼티가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유나이티드는 1.8로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싼 거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서 1.8로 나타나는, 그 마켓캡이 작다 보니까 1.8로 나타나는 거고요. 부채 자산 비율이 한 88.56% 되니까 작지 않고요. 지금 단기 부채가 좀 단기 자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유동성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좀 제외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재무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9년 어닝을 가지고 한번 P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만약에 2021년에 2019년 정도 의 어닝을 벌 수 있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은 PE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우선 이 두 회사는 제외를 하고 가격이 지금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델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40불인데 2019년 어닝을 가지고 40불에 비교를 해봤을 때 프라이스는 한 8.3배 그 정도가 되는 거고,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47불이 조금 안 되는 기준인데 2019년에 2.3 빌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P 레이저는 한 12 타임스 정도 나오고요. 제플로 같은 경우에는 한 600 밀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2019년에. 그래서 현재 가격은 14불 6군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한 8.1배. 프라이스가 어닝이 한 8.1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불 13인데 19년 어닝에 비교했을 때, 아니면 이 마켓캡이 9.2 빌리언인데 토럴 어닝으로 나눠줬을 때 5.5배 되는 거고요. 그리고 19년에 어닝이 3 빌리언이었는데 현재 가격은 43.29, 그거에 따른 마켓캡은 12.7, 어닝으로 나눠줬을 때 프라이스 per 어닝, 1불 벌 때 프라이스는 얼마, 몇 배를 지불하느냐, 그래서 4.2배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가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이미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가격이 지금 떨어진 이유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고 있는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델타 같은 경우에는 45불 64,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 53.08, 젯블루 같은 경우에 14불 11,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그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깃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뭐 한 달 내에 한 것도 있고 뭐 2달 전에 했던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싶어요. 근데 가장 델타하고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어그레시브한 게 사우스웨스트는 65불까지 돼 있었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아마 47불인가 48불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사우스웨스트가 가장 불 케이스로는 업사이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이고, 그다음 제플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 케이스는 없었고요. 회사 규모나 뭐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플루도.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 무슨 리티게이션이 있다 뭐 그렇게 써 있던데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이스 타겟이 높은 게 없더라고요. 제플루는 애널리스트 애들이 커버하는 게. 그리고 아메리카는 다 네거티브 하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도 약간 좀 낮은 가격이나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는 46.95 해가지고 8%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 제가 이거를 델타하고 사우스웨스트하고 제트블루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브먼트가 비슷하죠. 비슷한 이렇게 흐름,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흐름으로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조금 더 업된다든지 뭐 좀 더 떨어진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길게 보면 비슷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올해 팬데믹 이후로 3월 이후로 이렇게 그냥 조금씩 상승하는 라인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뭐 2019년 정도 레벨로 프라이스가 시작한다면 지금 이 검은색이 델타고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0%까지 다시 간다 그러면 20% 이상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19년 레벨로 간다면 물론 뭐 2019년도 가장 낮을 때는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니까 20%가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2019년에 가장 낮은 포인트로 가면 이 정도 한 15% 업사이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가장 높은 때까지 가면 35%, 그러니까 15%에서 35%
까지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19년으로 간다면 델타 같은 경우에.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2019년에는 델타가 더 높았는데 지금은 사우스웨스트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으로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한 요 정도니까 그렇게 업사이드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에서 델타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올라가는 폭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젯블루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작으니까 회사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게 업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까지도 뭐 항공주를 사셔도 만약에 2019년 레벨까지 예상을 하신다면 2021년 뭐 후반기 정도에 2019년 프라이스 정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들 한 20%에서 35%까지는 아직 스틸 업사이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